셰프가 칼을 들고 랍스터를 자르려는데 갑자기 랍스터 밑에 정체불명의 액체가 있는 걸 발견했다. 랍스터를 들어 올려 자세히 보려던 셰프는 화가 나서 견습생을 불러 랍스터를 처리하라고 시켰고, 견습생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액체를 뒤집어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랍스터를 폐기했다. 그날 퇴근길에 셰프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그냥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 억지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도 못 가서 그대로 쓰러지며 입에서 검은 액체를 대량으로 토해냈고 곧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한편 다른 해변에는 온몸에 기괴한 상처를 입은 범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다. 원인을 밝히기 위해 생물학자 톰은 바람 방향을 따라 한 해안으로 향했다. 베테랑 어부의 말에 따르면 2시간 전 출항했을 때 실제로 범고래 한 마리가 어선을 공격해 배를 심하게 파손시켰다고 한다. 어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낫과 포크로 반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톰은 다시 골치가 아팠다. 범고래는 무리지어 사는 생물이고 보통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데 도대체 뭐가 범고래를 미치게 만든 걸까? 원인을 밝히기 위해 톰은 밤낮으로 주변 해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날 그는 범고래 무리가 다시 나타난 걸 감지하고 즉시 출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몰랐다. 바로 근처 항구에서 고래 관광선도 동시에 출발했고 목적지가 자신과 같다는 걸. 톰이 해상에 도착한 후 청음기를 내리며 범고래의 동향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래 관광선이 범고래 무리가 진행하는 경로 위에 있는 걸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그는 즉시 배를 몰고 가서 경고하려 했다. 이때 혹등고래들은 이미 관광선 주변에서 쇼를 펼치기 시작했지만 배에 탄 승객들은 위험이 다가오는 줄 전혀 몰랐다. 배 아래에 혹등고래가 갑자기 높이 뛰어올랐고 관광객들의 공포스러운 시선 속에서 혹등고래는 그대로 배를 박살냈다. 이때 톰도 침몰 지점에 도착했고 범고래 무리 역시 바로 뒤따라왔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의 신과 경주를 시작했다. 결국 톰은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해양회사는 즉시 탐사선을 현장으로 파견했다. 탐사 로봇이 해저로 내려가자 그들은 해저에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떼를 지어 가연성 얼음 위에 붙어있는 걸 발견했다. 그들은 일부 벌레를 가져와 연구했다. 현미경으로 계속 관찰한 결과 이것은 기존에 기록된 어떤 생물도 아니었다. 마치 외계 생물처럼 갑자기 해저에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 그것들은 집단으로 가연성 얼음을 갉아먹으며 죽을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죽은 후에도 생성된 물질이 여전히 얼음층을 부식시키고 있었다. 회사의 과학자들 모두 이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다. 방법이 없자 톰은 직접 범고래의 뇌를 꺼냈다. 범고래의 뇌 속에서 흰색의 곰팡이 같은 물질을 발견했다. 이 모든 징후는 해양의 정체불명의 곰팡이가 바다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편 폐기 처리된 랍스터는 견습생이 부숴서 하수 시스템에 버렸다. 랍스터 몸의 세균은 이미 수원을 따라 식수 시스템에 유입됐고 병원엔 순식간에 환자가 폭증했다. 이때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한 이유를 알게 된 톰은 다시 지도에서 공격당한 모든 지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도 위에 연필로 가볍게 선을 그으며 범고래의 공격 패턴이 그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간다는 걸 알아냈다. 이를 알게 된 톰은 배를 몰고 한 지점에 도착해서 수영복을 입고 바로 뛰어내렸다. 잠시 후 혹등고래 서식지에 도착했는데 이때 혹등고래들은 모두 거꾸로 서서 자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톰이 행동한 주된 이유였다. 그는 혹등고래가 깨기 전에 재빨리 추적기를 붙였다. 그런데 막 설치를 끝냈는데 혹등고래들이 갑자기 아무 징조도 없이 일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